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행운아에 따라 붙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가들 중에는 사고 나면 오르고 팔고 나면 내리는 이렇게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투자할 때마다 손해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가 잘 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저희 대박스쿨 강의와 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라면 이렇게 확률 높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식 행운아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아시죠?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시간에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대박스쿨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연말을 든든하게 채워줄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대박스쿨 강의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서두에 설명해드렸던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세요. 아마 요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게 이제 보유주에 대한 그 걱정.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5거래일 남았나요? 이제 2018년도가 이제 5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황금 돼지 띠에 이 해가 온다고 하는데, 이 장세, 2018년도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도에는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내용과 함께 2019년도의 장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밑에 나가고 있나요? 네, 1899-0294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계속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2018년도 이 12월 달 마무리하는 내용의 강의하고요. 2019년도 내년 연초이죠. 연초에 대한 장세 전망 한번 또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금 현재 지수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차트 흐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10월 달에 낙폭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박스에 갇혀 있는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700선과 65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 지금 초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바라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은 결국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렇죠? 상방으로 돌파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한 부분 봐야 됩니다. 제가 장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전환점을 맞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환점으로 예상했던 자리를 제가 11월 13일로 잡아드렸습니다.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아니죠. 미국의 완화 정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었고, 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전쟁, 이제 무역 외적인 부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일단락될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11월 13일 날 흐름이고, 11월 13일 당시에 이제 저점 구간대가 여기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도 장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죠? 방금 전에 그어뒀던 이 11월 13일 자리에 이 저가 자리는 지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재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방의 시세만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난세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강의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와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 플러스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그렇죠? F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 자금의 50%라 해당될 수 있는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달에 주요 일정을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벌써 이제 2019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황금, 돼지의 해가 돼야 되는데 장세는 어떻게 전망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번 달에 있었던 이제 주요 일정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건데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미중 무역 협상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식에 시진핑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 주석의 연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한 다음에 90일 동안 우리 좀 쉬자, 휴전하자라고 한 이후에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서의 발언 내용에 많은 투자자들, 많은 전 세계 인구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되었었는데 증시의 반응은 어떠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대망의 미국의 FOMC 회의,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긴축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 8월경에 처음으로 이 긴축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슬슬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거꾸로 전환된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 약세 국면에 있었던 장세의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세를 보면서 계속 중국 갔다, 미국 갔다, 유럽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하락의 원인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인 부분보다는 나라 밖 사정에 그죠? 나라 밖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라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이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발언을 해 주었는데 일단은 요건 상해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쳤었던 부분은 이 시 주석의 40주년 기념식 연설이 있었을 때예요. 보시게 되면은 연설이 있기 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연설이 낭독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쭉쭉쭉쭉쭉 하락하더니 지금까지도 약세 국면에 계속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면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벌써 40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계속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의 시장을 열어라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었던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공식 석상으로 자리를 해서 발언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혁 개방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게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혁 개방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개혁 개방에 대한 부분을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지난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진행이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느낌의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뉘앙스로 가게 되면은 이제 대놓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항복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연 설명을 달았어요. 여기 밑에 써 있죠.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이어간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렇죠?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의 스타일대로 가는 거고 미국의 강압이나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물론 미국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3국의 강압과 제3국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개혁 개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제3국이 지칭하는 바는 뭐 뻔하죠. 그렇죠? 미국의 강압에 의해 진행되는 개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반응이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하긴 하는데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그런 뉘앙스의 개혁 개방은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큰일 났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바로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골똘하게 해봤었을 때 제가 이 이벤트가 발생되기 전에 사실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셔서 제 이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이미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시진핑의 발언에는 분명 이런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철저하게 숨겨버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중국이 시장을 연다라는 뜻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 항복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중국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쪽에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자본 시스템이 중국의 자본 시장을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열으라고 요청하는 거다. 그런데 10개 해버리게 되면은 그죠?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리고 중국의 시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또 달러 자산, 미국의 화폐를 할 수 있는 달러 자산이 유입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내용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은 중국의, 그쵸, 항복선언과 마찬가지인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항복선언은 곧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념적으로 달라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이념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항복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중국 내 그 공산주의 체제 자체에 이제 위협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이 이제 항복선언의 뉘앙스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중국의 시 주석이, 그쵸? 장기 집권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몽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1대1로 프로젝트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중국을 전 세계의 중심으로 두는 이 중화 사상을 이야기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리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그 간접적인 중국의 항복 선언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제 집권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발언 속에서 그렇죠.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기대로 장세를 보게 되었는데 실망하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시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논조를 보여야지 이 미국의 요구 조건도 들어주면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면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판단력과 본인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 미국의 요청과 요구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바꿔낸 다음에 그리고 자본시장을 열어나가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이렇게 슬며시 하나씩 들어주는 논조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양쪽의 카드를 다 그렇죠, 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연설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국의 그 인민일보라는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원래 이제 중국의 이 개방 개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그죠? 주체적으로 진행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원래 덩샤오핑의 중국 개혁 개방입니다. 근데 이 인민일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덩샤오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60회밖에 언급이 되지 않은 거에 반해서 시진핑이라는 단어는 125회가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 정책의 어떤 이제 주체 자체를 과거에 덩샤오핑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게 되면 이제 시진핑으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시진핑의 능력과 어떤 시진핑의 판단과 결단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부분으로 점점 색깔을 바꿔나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이 개혁 개방 정책의 총 설계자 역할을 했었다라는 내용의 부분이 이제 그동안의 흐름이었었는데 지금은 덩샤오핑의 총 설계자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시진핑이라는 인물의 어록으로 지금 대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 보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입장 속에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그냥 갑자기 확 들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중국의 색깔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의 내용들을 일단 시진핑의 색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추진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양쪽의 내용들을 다 수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 시점에서는 좀 좋은 내용이 나오지 못했겠지만 점진적으로 본인의 색깔에 맞는 그죠 정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포문이 점점 열려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이 달게 되면은 또 장세는 또 빠른 전환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긴축을 해왔던 정책 자체를 이제 거꾸로 돌려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돌려낼 것 같다라는 내용이 계속 들려왔고 금리 인상을 이제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내비쳐 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또 불을 지펴줬죠. 자,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의 발표가 있었었는데, 자, 이거는 S&P 500 지수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지수 움직임이고 동그라미 친 자리가 미국의 FOMC 발표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발표가 있고 나서 축 하락을 해버렸어요. 어제 미증시가 팍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거죠.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장세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었는데 원래는 내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 세 차례에서 하나 양보해서 두 차례만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긴축이 아니라 완화 쪽으로 정책을 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장은 떨어졌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밑에 써 있죠. 하지만 트럼프의 강압에 의한 완화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 중단 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넣었던 인물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연준이 이것을 그냥 들어버리고 대통령의 의사대로 통화 정책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이 FOMC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정치적인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이 바뀌어 버린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독립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강압에 의한 완화는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중국의 내용하고 논조 자체가 굉장히 좀 유사하죠. 하지만 그 내면의 또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유동성을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달러 자산을 이렇게 시중에다 이렇게 뿌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완화 정책으로 전환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뜻은 이번에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또 수용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완화 정책 이꼴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완화 정책은 또 다시 한번 연준의 독립성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 금리 인상해 혹은 금리 인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정책 자체가 이전에는 원래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확 바꿔버린다.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있으나마나 한 기관 아니냐.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독립성이 없는 그런 기관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완화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왔고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그죠. 다소 중립적으로 나아졌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또 밑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히 선회하고 있어요. 방향이 일단 틀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은 원래 이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논조가 있었었는데 요 점진적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some, 그러니까 약간이라는 거죠.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위험 수준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균형점에 있긴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일부 신흥국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껴 넣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굉장히 이제 좀 야들야들하게 굉장히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좀 이제 강직하게 긴축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이 통화 정책이 슬슬 그쵸 좀 흐물흐물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부각시킬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상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완화 정책으로 돌릴 수 있는 그쵸 어떤 명분이 생깁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완화가 아니라 그쵸 연준이 독립적으로 생각했을 때 글로벌 금융상이 좋지 않으니까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쵸 결과적으로 완화로의 선화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도 지금 이제 장세 전환에 대한 그런 가능성 부분이 충분히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연초가 되면은 또 우리 시장에 기회가 또 찾아오게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주요 일정들이 또 다시 한번 찾아오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용인데 바로 2019년도 연초에 대한 장세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연초, 그러니까 1월이 되게 되면은 1월이 되자마자 또 우리 그동안에 많이 봤었던 이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일정이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지 이 내용은 아직 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로 전환되는 거. 자, 이 내용이 처음 들리기 시작했을 때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11월 13일. 그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쳐드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최초 좀 전환의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바로 여기 11월 13일 최초 전환 구간, 전환점이라고 제가 생각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에서 휴전까지 받아냈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었는데 또 불확실성이 있다라면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초 전환 시점이 나온 그 전저점 라인대를 좀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자체가 이제 확 변하려면은 이 저점 박스권 구간 코스피 지수로 보게 되면 대략 한 2150포인트에서 대략 한 2050포인트 사이 그 정도 박스 구간대를 이렇게 진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 상단을 뚫으면서 저점 박스권을 탈피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또 역시 마찬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년 초 주요 일정들이 또 해결이 되어 나가면서 풀릴 수가 있습니다. 13일 날 처음으로 등장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언제 이 내용이 나오느냐? 다음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 초 1월에 또 나와요. 브렉시트 미중 협상 미 FOMC. 자, 일단 첫 번째로 브렉시트. 원래 이제 이번 12월 달에 이제 EU와 영국 간의 그 브렉시트 합의안이
그쵸, 하원에 표결이 되기로 했었었는데 이게 일정이 미뤄져 버렸습니다. 이게 1월 14일 경으로 미뤄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 투표가 1월 셋째 주 1월 14일경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렉시트 문제가 일단 좀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 하게 되면은 영국의 파운드화는 강세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 국면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미달러 약세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쵸, 통화 완화 정책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예,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또 있어요. 일정이 계속됩니다. 일단 90일까지 이제 휴전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심심치 않게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만남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을 선언한 이래로 처음으로 실무회담 일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또 그쪽으로 또 쏠려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협상안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된다 하게 되면은 중국의 통화는 이제 강세로 가게 되고 미국의 달러는 이제 약세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국의 문제가 풀리면서 영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중국의 문제가 풀려버리면서 중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장도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FOMC 회의. 이거는 원래 정례 회의가 매달 계속 있습니다. 3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례 회의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2019년도 정례 통화정책 회의는 1월 29일서부터 1월 30일 날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열리는 첫 FOMC 정례 회의, 통화정책 회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달러는 그죠. 통화 정책이 이제 달러를 뿌리는 정책으로 가니까 약달러로 전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또 올라가는 원화 강세 국면에 취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하나씩 또 처리가 되게 되면은 약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예, 달러가 전 세계 증시 자금의 50% 정도를 해당이 되는데 이게 약세가 돼가지고 막 뿌려져 나간다 하게 되면 어디로 가장 많이 갈 것인가? 그거는 답이 명확하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바로 신흥국. 예,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증시에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그런 나라들 쪽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달러 기조만 완성된다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는 저가 세일 구간에 있는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그런 나라에 이제 잠입이 되겠죠. 중국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같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다 이런 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시고 또 이제 장세에 대한 낙관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약간 많이 지치셨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 대한 장세의 이 초반의 전망들을 보게 되면은 또 1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일정들이 남겨져 있고 그 일정에서 제대로 된 흐름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여기 보셨던 그죠? 이런 큰 사이클의 전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드디어 코스닥 지수도 또 700포인트 위로 다시 자리하게 되고 코스닥이 700선 위, 코스피는 2100선 위로 또 자리하는 모습이 또 나와주겠죠. 자, 그런 내용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 투자분들도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이번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하시는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굉장히 또 기회의 장세가 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것들 잘 안 해드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목을 하나 또 12월에 탑픽주를 하나 또 선정을 해드렸죠. 네, 요거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서는 제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우리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날라리 같은 그런 종목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좀 우량한 친구로 가는 게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을 때,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2월 달 중까지 뭐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종목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주면서 시세가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이 종목은 계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네, 긍정적이다. 자고 얘기해드렸고, 두 번째로 이 종목은 제약주이지만 현금 자산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배당을 내년도에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안트로젠이라는 회사를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위로도 열려 있으니까 12월 달에 가장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선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고점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 이어나가는 분위기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12월 달에 탑픽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11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12월 달에도 2019년도 1월 달 장세를 대비한 종목을 하나 오늘 또 어렵사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제시를 드려야 되나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종목들을 경쟁을 뚫고 오늘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 하나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진행된다 하게 되면 부강약품 이상의 시세를 낼 수 있을 그런 후속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안내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부강약품의 수익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는 부강약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찾아오셔서 부강약품의 후속주 안내 받으시고 2019년도 11월의 장세를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깐만 있다가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주요 일정 정리와 다음 달의 장세 전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의 주요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시장 개방 의지가 확인되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셨고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완화 정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장 전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연초장을 내다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브렉시트 1월 14일경 하원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미중 협상 1월 중에 첫 실무회담 일정이 공개가 되고요. FOMC는 29일부터 첫 정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대비할 수 있는 강의 배워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방송 참여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141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기가 힘이 드네요. 오늘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삼성중공업 18,600원 30%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8,600원.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지난주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좀 내리막길 걷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매수가를 듣고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다행히 8,000원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번 주차에 좀 낙폭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주이기도 하고 업종 비즈니스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진폭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뭐 중공업 업황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봐보세요. 자,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그쵸? 차트만 보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조금 좋아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장기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2018년도 연초에 좀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좀 개별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때 당시 2017년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종목의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유상증자 관련해서 아마 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게 확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 이전 대형주들은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떠 있는 거 확인되시죠?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 이건데 투신도 순매도, 연기금도 순매도, 외국인도 순매도. 그러니까 이 대형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형 수급들이 이때 당시 일제히 그쵸 순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크게 빼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 당시 기록했었던 이 낙폭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그어져 있는 선 있죠? 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자체를 좀 길게 잡기에는 좀 많이 힘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제 생각에는 한 9,000원 선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목표 가격 위에 선정이 되었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선은 바로 이제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바로 나오죠. 7,000원이 그쵸? 이 종목의 하단선, 그리고 9,000원이 이 종목의 상단선. 그래서 위로는 9,000원 선까지 좀 올려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선은 7,000원까지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도와드렸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3145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6만 원 10%입니다. 두 달째 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그래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추가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 경에 굉장히 큰 대폭적인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액면 분할을 통해 주가 할인까지 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은 2015년도 경에 있었던 이런 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2015년도 경에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 큰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 지금 3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세가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좀 분위기를 상방으로 잡는 이유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시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만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26만 원대라고 하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 27만 원 선까지 위로 올려다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그리고 탄탄하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밑에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 불들이 켜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투신, 연기금, 외국인 순이에요. 얘도 시가총액이 꽤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좀 작은 수급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큰 손들의 수급으로 올라가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손들의 수급들이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추세가 열려 있는 상태니까 과거에 기록했었던 그죠? 고점 자리 27만 원까지 위로 열어다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소량 더 진행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더 낮추신 다음에 27만 원 선에서의 수익 실현 해볼 수 있을 걸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7만 원 선이 돌파가 된다 하게 되면 그 위로도 한번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7만 원 선까지 1차 목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선은 밑에 있는 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으로 보았을 때 대략 한 1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8만 원 손절가 위로는 27만 원까지 목표가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종목 보유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꼼꼼하게 적어 놓으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는 43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양네트웍스 궁금해 주셨는데요. 네, 매수가 2,800원, 비중 15%, 매도 시점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매번 문자 보냈는데 소식이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3일 연속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약간 PD님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착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냈는데 못했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네트웍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 이제 지수 하락과 함께 많이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연초 분위기는 이제 6월달까지 좋았는데 정확하게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이슈 터지게 되면서부터 하락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이제 거래량도 붙으면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추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2018년도 상반기경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어요. 최근에 강한 시세가 이렇게 크게 한번 불어주고 나서 제자리에 돌아온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하긴 하나 반등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세긴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쵸 이번 연도 상반기에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매물 자체의 벽 자체가 이렇게 좀 굉장히 두툼해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뭐 뉴스라든지 어지간한 호재 아니고서는 여기를 때리면서 올라가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굉장히 크게 잡긴 좀 힘들 것 같고 올라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850원 선 정도까지는 위로 올려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50원 선 목표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주차에 저점을 좀 강하게 잡아준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종목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2018년도 연중 최저 가격을 찍었었어요. 그랬다가 그쵸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쵸 위에 종가가 올라가면서 종료가 된 패턴이죠. 그래서 보통 이 저점 꼭지점 자리에서 많이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가격이 한 2,000원 정도가 되니까 2,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겠고요. 위로 종목이 올라갈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850원 선까지만 올려다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는 2,850, 손절 가격선은 2,000원까지만 대응하고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네트웍스 가격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고민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2704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A테크놀로지 4,600원에 비중 50%입니다. 회사는 흑자인데 자꾸 떨어지네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걱정됩니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실적은 괜찮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주가는 언제쯤 좀 올라올 힘이 좀 생길까요? 네, 제가 뭐 방송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좋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평가를 좀 받은 모양입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쁜 종목이다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우하향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겠죠. 뭐 몇 년 차치 계속. 하지만 DA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적으로 상승을 쭉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량의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종목은 대량의 매도가 터져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보시면은 여기 밑에 거래량이 있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일단 지우고 거래량만 크게 한번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거 지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래량 봐보세요. 거래량 수치가 가장 높죠. 예,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본다고 했었을 때도 거래량의 사이즈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라는 뜻은 그쵸? 이 5,000원대에 해당되는 가격에서 DA 테크놀로지의 기존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갖고 있었던 주주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5,000원 이상으로 가기에는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매도를 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하락 추이가 그쵸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종목이 올라간다 싶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3,400원 선, 여기가 이번 주차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3,400원 선 반등해주면서 대략 한 3,700원, 3,800원 요 정도까지 약반등을 살짝 탁 튀어준다 하게 되면은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동안에 지금 상담 드렸던 종목들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DA 테크놀로지는 그죠 좋다고 얘기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종목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DA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추세가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제 꺾이는 거잖아요. 꺾이는 거. 꺾이는 거지만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종목은 이거랑 차트가 이제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막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달까지 추이가 열려있는 종목이 돼요. 그래서 DA 테크놀로지보단 훨씬 더 수익 내기가 용이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종목 안내 받으러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내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요새 장을 경험하면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신중을 많이 좀 귀하는 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한 심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부강약품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는 제약주를 제가 부강약품을 선정을 해드렸어요. 최근에 뭐 리베이트 사건이다, 그리고 무슨 뭐 회계 뭐 감리 조사한다 한다 해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은 니네는 뭐 떨어지려면 떨어져 봐라. 나는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12월 달 내내 상승의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 방금 전에 해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까지 시장에서는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강약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붙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시장하고는 흐름이 그죠? 반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탄탄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12월에는 또 배당의 계절입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의 선호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근데 부강약품은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제약주이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잘 올라가 줬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목 추천 의사를 많이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꼭 12월 달에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시를 해드렸고 괜찮은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9년도 1월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12월 달 캐가 끝나기 전에 제가 이 방송에 나오지 않게 되기 전에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내년 연초에 대한 공략 방안 꼭 세우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내년을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꿀팁들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대박스쿨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주식 4대 천왕이 진행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